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트부터 트리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단순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순차 사상에다가 원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리스트라는 우리가 그런 순차 사상보다는 리스트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되게 삽입 삭제의 비용도 적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메모리 내 어느 위치든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값은 그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리스트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저장할 때는 포인터가 필요해요. 어디든지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여기만 찾아가면 값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순차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배열에는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고 한 배열에는 이것에 관련된 링크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4.1이 이런 리스트가 어떻게 메모리에 표현되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배열을 보면 데이터 그 인덱스 0에는 값이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링크 0의 그 데이터 0의 위치는 항상 리스트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리스트 원소를 저장한 데이터의 위치 0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연결 구조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단순 연결 리스트나 체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면 삽입 삭제 비용이 좀 적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fet이랑 hat 이 사이에 우리는 get이라는 것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노드를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get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fet이 처음에는 이 hat을 가리치는 1이 넣어져 있었는데 여기다 5를 넣음으로써 다음은 이 get을 가리치는 그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get의 링크에는 hat을 가리치도록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삽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이 그 링크를 추가해가지고 저장 공간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삽입과 삭제 비용이 적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할 때는 먼저 get에다가 hat에 그 사용하지 않는 노드에다가 이 get을 넣고 이 get의 그 링크에다가는 hat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fat는 이 get을 가르치도록 해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의 링크가 여전히 hat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삭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fat에다가 이 hat을 가르치도록 이 링크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 get은 hat을 가르치는 그 링크는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탐색해서 get을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C에서는 체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노드 구조는 일단 이 포인터를 정의를 해주고, 왜냐면 여기 포인터를 쓸 거기 때문에 이 포인터에 대한 구조체를 선언해주고 이 노드를 선언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랑 링크 필드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런 노드로 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백 리스트는 이 처음에 first라는 그 포인터가 있는데 이 first라는 포인트는 리스트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너를 넣음으로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공백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시작 주소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first가 없다. 그럼 empty겠죠? 그래서 이 empty를 검사하는 이 함수고요. 이것은 새 노드를 얻기 위해서 이 first에다가 size of first를 넣음으로써 이 멜록은 그 공간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first가 이 first 주소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 이 포인터가 가리키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노드의 필드 값을 지정해보면 필드 값을 지정하기 위해 새로운 연산자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 점과 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화살표는 구조 멤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시라는 단어를 리스트에 넣으려면 strike copy, 문자열 복사 해가지고 first data에 BAT를 넣고 이 first link는 너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제 4.2는 정수들의 연결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first랑 second이라는 그런 포인터를 만들어주고 first에 대한 공간과 second이라는 공간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second link에 너를 넣어주고 이 second data에 20을 넣어주고 first data에 10을 넣어주고 이 first link에 second를 넣어주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에 삽입을 할 건데요. 이것은 이미의 노드 x 뒤에 50을 삽입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insert first pointer x 해가지고 x 뒤에다가 넣을 건데 이 리스트를 가리키는 first는 이거고요. 이제 템프라는 포인터를 할당을 하고 템프의 공간을 할당합니다. 장소를 할당해요. 그래서 템프의 데이터에 50을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백이 아니다 그러면 이 x의 링크 다음에는 템프에 이 링크를 넣고 이렇게 그 x의 다음 링크에는 템프의 링크에다가 이 x가 다음에 가리키는 걸 넣고 이 x의 링크가 이 템프를 가리키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first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에요. 그러면 여기 템프의 링크에 너를 넣고 first가 템프를 가리키도록 하면 바로 이게 리스트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4.4는 리스트를 삭제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세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세 가지 포인터가 있다 가정한 첫 번째 first는 리스트의 시작, x는 삭제하고자 한 노드, 그리고 trail은 삭제할 노드의 선행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제할 선행 노드가 없어요. 그럼 이 first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first가 다음 거를 가리키도록 함으로써 얘를 영구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시작 노드를. 그리고 이제 delete를 할 때는 이 delete를 할 때는 trail이 trail이 이 x에 대한 거에 대한 선행이에요. 그러면 얘를 삭제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trail의 링크가 x가 가리키는 것에 링크를 가리키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삭제를 할 때는 이 트레일이 있다, 선행도가 있다 그러면 x의 링크를 이 트레일의 링크가 가리키도록 함으로써 삭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처음 트레일이 없다 그러면 first의 링크 값을 이 first로 해줌으로써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삭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 출력을 할 때는 처음부터 다 출력을 하는 건데 first 값이 있다 그러면 the list contain 리스트의 내용은 해가지고 first부터 first data 출력하고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또 출력하고 다음으로 가고 이런 구조예요. 이제 연결 스택과 큐입니다. 이제 연결 스택과 큐로서 우리는 여러 개의 스택이나 큐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요. 먼저 스택을 동시에 나타내는 방법을 나타내 볼게요. 이게 맥스 스택을 우리가 최대 10개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스택을요. 그리고 그 엘레멘트라는 요소에다가 키를 넣는 그런 구조체를 할당을 했고요. 스택 포인터를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가 들어있는 스택의 원소를 할당을 했고 이 탑은 탑으로서 이 각각의 그 스택의 탑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택 초기 조건은 탑이 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스택과 큐에서 는 어떻게 나타냈냐? 점점 탑에 쌓이는 i는 밑에 그 전에 있던 스택을 가르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는 이 프론트랑 레어웨어를 해가지고 이 프론트가 다음에 삽입되는 애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연결 스택에 삽입을 하려면 이렇게 그 밑에 걸 원래 있던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택 포인터 템프 해가지고 템프라는 포인터를 할당을 하고요. 템프에 그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템프의 데이터에 아이템을 넣고 이 템프의 링크가 원래 탑에 있던 것을 가르치고 이제 이 템프가 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팝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걸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택 포인터 템프에 이 탑에 있는 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란 변수를 할당하고요. 근데 이 탑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공백이다. 그럼 empty라고 해주고 끝나고요. 이 탑을 할 때 템프의 데이터를 내가 탑에 그 있는 것을 데이터를 아이템에 넣어주고 템프의 링크를 탑에다가 넣어줍니다. 이제 탑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게 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프를 반환을 해주고 템프를 이제 템프에 할당됐던 공간을 프리하게 해주고 그 메모리 반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을 반환합니다. 이제 연결 스택에 여러 가지 다중 스택을 봤으면 이제 다중 큐를 볼 거예요. 여기는 큐의 최대수 맥스 큐 10 그리고 그 큐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데이터 링크 큐 그리고 이 큐에 들어가는 그 노드들 그리고 이 프론트에 대한 그런 포인터와 레어에 대한 포인터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 큐에 삽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 큐 포인터인 템프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 템프에 공간을 할당해줘요. 삽입할 거니까요. 그래서 템프 데이터에 아이템을 넣어주고 이 템프는 이 링크에 너를 넣어줍니다. 이 프론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백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레어 다음에 템프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레어가 이 템프를 가리키게 함으로써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 템프가 레어가 되게 함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공백이 아니다. 이제 공백이다. 그러면 이 템프 프론트를 템프로 해주는 거죠. 프론트가 가리키는 게 템프가 되도록. 프론트가 템프가 되도록. 그래서 이 레어도 템프가 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조금 아리송했던 거는 이 프론트랑 레어가 같이 한 개를 가르칠 수 있는가? 이 프론트가 원래 한 개 빈 공간을 가르치고 레어가 그 뒤에 삽입되는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건 원형 큐에서만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 연결 큐에서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프론트 맨 처음 값 우리가 프론트에서 삭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프론트를 템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라는 그런 변수를 할당을 하고요. 이 템프가 없다, 공백이다 그러면 empty로 해주고 끝내주고요. 이 템프의 데이터를 아이템에 넣어주고 템프의 링크를 프론트에다가 그러니까 이 템프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템프가 프론트니까 이 프론트를 삭제하면 이게 다 함께 프론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의 링크를 템프의 링크가 프론트가 되게 하고 템프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반환하는 거죠. 이제 4.5 추가 리스트 체인 연산입니다. 이 체인 연산에서 이제 이것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역순으로 만드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의 포인터를 할당을 했어요. 리드, 미들, 트레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리드라는 포인터가 있고 미들 그리고 트레일이라는 그런 포인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된 링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미들 트레일 해가지고 미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리드가 있죠. 이 리드는 지금 얘를 가르치고 있어요. 리드가 있다 그러면 이 미들의 값은 트레일에 들어갑니다. 아직 널이니까 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리드가 가르치는 것을 미들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리드는 다음 링크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트레일은 널인데 미들의 링크에는 이 널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또 돌아요. 또 도는데 이제는 미들의 값이 트레일에 들어가니까 트레일이 얘를 가르치고요. 미들은 이제 리드를 가르치니까 얘를 이렇게 가르치고요. 얘는 미들도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 트레일의 값이 미들의 링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돌겠죠. 그래서 미들 값을 트레일에 또 넣고 리드의 값을 미들에 넣고 이 리드의 링크 값을 근데 얘는 또 이제 없겠죠. 그리고 이 트레일의 값을 미들의 링크에 넣습니다. 그러면 트레일 값을 이 미들의 링크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드가 이제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return middle 하면 이 middle부터 이렇게 되면 역순이 되니까 middle을 반환하고 이렇게 역순으로 만든 함수를 반환합니다. 이제 단순 연결 리스트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선 PTR1하고 PTR2를 연결을 할 건데 이것은 PTR1의 다음에 PTR2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PTR1을 다 이렇게 끝까지 간 다음에 여기 뒤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라는 그 포인터를 할당을 하고요. PTR1이 없으면 그냥 PTR2겠죠? 그리고 PTR2가 그냥 없으면 PTR1일 거예요. 근데 둘 다 공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템프의 PTR1에 포인터를 할당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으로 가면서 끝까지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만났다. 그러면 이 템프의 PTR의 링크에다가 PTR2를 연결시켜줌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의 연산입니다. 리스트 앞에 삽입을 하거나 그리고 원형 리스트의 길이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냐? 볼게요. 삽입을 하려면 먼저 이 레스트랑 노드 마지막 노드가 레스트인 그 리스트 앞에 노드를 삽입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레스트였어요.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레스트면 그쵸? 그래서 이 레스트 다음으로 이렇게 넣음으로써 맨 앞에 넣는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맨 앞에 넣는데 여기를 또 레스트로 바꿔주면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맨 마지막에 넣는 게 돼버리는데 이거는 일단 요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레스트가 없어. 그러면 공백이겠죠? 그러면 이 노드의 그 주소를 레스트가 가르치게 하고 노드의 링크는 노드가 가르치게 함으로써 이렇게 공백에 삽입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공백이 아닌 경우 그러면 레스트의 링크가 노드의 그러니까 레스트가 원래 맨 첫 번째 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노드의 링크가 이 맨 첫 번째 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드를 이 레스트 링크가 가르치게 함으로써 이 맨 앞에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연결 리스트의 길이 계산 이것은 그 레스트라는 포인트를 할당해주고요. 이 템프라는 포인트 할당해주고 카운트는 0으로 한 다음에 이 레스트가 공백이 아니면 공백이면 그냥 카운트는 0하고 반환하겠죠. 근데 공백이 아니다. 그러면 레스트는 템프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템프가 계속 이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템프 일단 하나 세주고 템프의 링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템프가 레스트랑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서 카운트를 합니다. 2가 됐어요. 그리고 이 템프의 링크 또 갑니다. 그래서 템프가 레스트랑 같죠. 그러면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레스트가 있고 템프가 레스트랑
레스트를 이 템프에다 넣어주고, 일단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3이네요. 여기서 템프 일단 하나 증가시키고 템프에다가 이 링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랑 템프랑 같지 않으니까 또 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증가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랑 템프랑 같지 않으니까 이제 또 하나 증가시키고 다음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가는데 레스트랑 같으니까 그만 세는 겁니다. 그래서 3이 됩니다. 이제 4.8의 이중연결 리스트입니다. 이 이중연결 리스트는 맞겠죠? 뭔가 빼놓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연결 리스트는 선형연결 리스트의 문제가 우리가 뭔가 삽입 삭제를 할 때 노드를 탐색하는 시간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이중연결 리스트를 만들므로써 우리는 포인터를 양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거나 뭐 노드를 삭제해야 되는 문제를 되게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려면 왼쪽 링크 필드 그리고 데이터 필드, 오른쪽 링크 필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왼쪽 링크에 대한 포인터, 데이터, R링크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4.22를 보면 3개 노드를 가진 이중연결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헤드 노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 노드의 데이터 필드는 아무 정보도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공백 리스트는 헤더 노드를 가져서 실제로 공백 노드가 아니고요. 만약에 뉴노드랑 뉴노드가 있다고 치고 노드는 리스트 헤드 노드구나 내부 노드라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삽입 연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우리가 뉴노드를 삽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노드의 L링크는 노드를 가르치고 뉴노드의 R링크는 노드의 R링크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드의 R링크의 L링크는 얘를 가르치고 노드의 R링크는 이 뉴노드를 가리키게 함으로써 삽입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중연결 리스트를 삭제할 거예요. 이게 노드가 삭제되는 거랑 같다. 그러면 이것은 헤드를 삭제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겠죠. 근데 이 헤드 노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삭제되는 것의 L링크의 R링크는 삭제될 것의 그런 R링크를 이렇게 가르치게 하고 이 삭제될 것의 R링크 이 L링크는 삭제될 것의 L링크를 가리키게 함으로써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메모리에 반환해주면 되겠죠? 네, 이제 트리입니다. 트리의 기본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트리는 한 개 이상 노드로 이루어진 유한집합이에요. 이 중에 루트라는 노드도 있고 서브트리도 있어요. 네, 고양이가 갑자기 우네요. 안 들리겠죠? 동영상에. 네, 그래서 분리집합은 서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 서브트리는요.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서 노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노드는 한 정보 아이템에 다른 노드로 뻗어진 가지까지 합친 거예요. 그리고 차수는 한 노드의 서브트리 수를 그 노드의 차수라고 합니다. 한 노드의 서브트리 수를 그 노드의 차수라고 하고 차수가 0인 노드를 리프 그리고 단말 노드라고 하고 그 노드 X의 서브트리들의 루트를 자식이라고 그 X의 자식들의 부모. 그러니까 요거는 그 2가 있으면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같은 자식들이 형제다. 그래서 A의 자식들은 얘인데 얘네들끼리는 형제다. 그리고 트리의 차수는 그 트리에 있는 노드의 최대 차수인데요. 여기서 보면 최대 차수가 3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조상은 그 루트에서 노드까지 이르는 경로상의 모든 노드를 말하는데 이 M의 조상은 HDA입니다. 그래서 노드의 레벨은 루트를 1로 정한 다음에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1, 2, 3, 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의 높이, 깊이는 그 트리에 속한 노드의 최대 레벨입니다. 네.
그리고 트리의 표현, 리스트 표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스트로 표현을 이런 리스트로 표현을 하면 낭비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가 중요한가? 네. 차수가 K인 트리, 노드가 N. 요거는 요거 예시를 보면 되는데 이게 노드가 N이 3이라고 합시다. 노드 수가 3이고요. 그 K 차수가 2입니다. 그러면 네, 그냥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설명해야 되나? 네, 한번 그냥 볼게요. 네, 여기서 리스트 표현은 이 루트랑 이 서브트리는 가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노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서브트리들의 리스트가 그 다음에 나온다. 그래서 이 메모리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트리 노드의 데이터랑 그 노드의 자식들에 대한 포인터를 위한 필드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노드로 트리 노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 구조가 낭비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차수가 여러 개인 그런 노드는 낭비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차수가 K1 트리, 그러니까 차수가 K인 트리, 노드 수가 N이고 그리고 이 5.4처럼 고정이 되면 그 NK 자식 필드 중 이 N에 곱하기 K-1 플러스 1개의 필드는 0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N이 3이고 그냥 이런 트리가 있어요. 그리고 차수가 2입니다. 그러면 이 N 곱하기 K는 6이고 N 곱하기 K-1 플러스 1은 4입니다. 이게 0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널링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6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4개가 그 널링크가 되니까 되게 낭비가 많다. 이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가? 네. 왼쪽 자식이랑 오른쪽 형제 표현.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고 왼쪽은 제일 가까운 자식 그리고 라이트 시블링은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하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이 트리를 나타내면 B의 왼쪽에 가장 가까운 자식이 E고요. B에 그 걔에 가장 가까운 형제 C 그리고 C에 가까운 형제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왼쪽 자식 오른쪽 형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나타냈냐면 이렇게 차수가 되게 많은 것을 우리가 2차원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5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의 오른쪽 자식은 무조건 공백이어야겠죠. 왜냐면 루트가 형제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진트리는 그 노드 차수가 2보다 크면 안 되고요. 공백이어도 되고 왼쪽이랑 오른쪽 서브트리를 구분함으로써 자식 순서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일반 트리에서는 같은 트리지만 이진트리에서는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가진 각각의 트리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표장 트리라고 하고 얘는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 완전 이진 트리는 뒤에 나올 거예요. 이진 트리의 성질. 이진 트리 레벨 i에서 최대 노드 수는 2의 i 빼기 1승이다. 그리고 깊이가 k인 이진 트리의 최대 노드 수는 2의 k승 빼기 1이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레벨 i에서 최대 노드 수, 여기 레벨 1에서 최대 노드 수는 2의 1 빼기 1 하니까 1이 되겠죠. 왜 2의 0승? 그쵸. 최대는 1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가 지금 2잖아요.
여기서 최대 노드 수는 2의 2승 빼기 2의 2승한 거에서 빼기 1하니까 3.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네, 이거 증명은 이 기본소 완전 정복에서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안 했어요. 안 했더라고요. 네. 얘는 조금 다르네요. 이 보조정리 5.3은 N0의 리프 노드 수라고 하고 N2를 차수가 2인 노드 수라고 하면 이 자식수는 부모수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리프 노드 수는 그 차수가 2인 노드 수의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이 노드의 총수는 N0의 개수, N1의 차수를 가진 노드, 두 개의 차수, 그 차수가 없는 노드 수, 그리고 차수가 한 개인 노드 수, 차수가 두 개인 노드 수가 다 더해져야지 총 노드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총 노드 수는 자식수 더하기 1 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가 부모가 있는 이상 무조건 위로 한 개 뻗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지수는 자식수를 나타내고 부모는 자기 위로 뻗치는 그 가지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지 총 노드수가 나온다. 왜냐면 자식은 무조건 하나로 그 부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고 이 자식수는 N1에다가 이게 이 차수 이게 그 그 자식수가 N1 더하기 2 곱하기 N2였는데 이게 왜 그랬지? 이게 차수가 하나면 가지수가 하나인데 이 차수가 2면 가지수가 2개니까 가지수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 이거 2개 더하면 그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얘랑 뭐랑 같다 했죠? 얘랑 그러면 얘랑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이 식이 유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포아이즌 트리는 노드 수가 2의 k승 빼기 1, 그러니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노드 수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레벨의 노드로 순서적으로 번호를 붙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이진 트리의 성질도 알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노드 포아이즌 트리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잖아요. 이거랑 붙인 노드들하고 1대1로 일치하면 그게 완전 이진 트리인데 완전 이진 트리는 여기서 막 이 정도만 좀 빠져도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 높이는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다. 네. 이진 트리를 표현할 때는 배열로 표현하기도 하고 연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열로 표현할 때는 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에 이렇게 번호를 할당을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1차원 배열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열의 0번째 위치를 공백을 해서 1부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노드를 가진 완전 이진 트리를 순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성질을 가지는데 부모는 나의 나누기 2 한 개 부모가 된다. 그리고 나의 곱하기 2 한 개 왼쪽 자식,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1 한 개 오른쪽 자식이 됩니다. 네. 연결 표현, 이게 우리가 배열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편향 트리를 배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포아이진 트리는 우리가 아주 꽉 채워서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낭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연결 표현은 이 포인터를 할당을 해주고 데이터랑 오른쪽 포인터, 왼쪽 포인터, 오른쪽 포인터 자식에 대한 포인터를 할당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런 배열에 대한 공간이 필요 없다. 어느 위치든 메모리 원하는 원소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할 때 parent를 또 저장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5.14가 이 앞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훨씬 적게 노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진트리 순회는 전이 중에 후이 순회가 있어요. 중위 순회는 이 전이 중위 후이 순회를 나누는 기준은 이 V 노드 방문하는 게 그 데이터 방문하는 게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중간에 있냐인데 중간에 있으면 중위 순회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LVR.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할 수 없을 때까지 왼쪽 방향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노드를 방문하고 이제 노드를 가운데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5.1을 사용해서 우리가 중위순회를 할 수 있는데 PTR 그 공백 트리가 아니면 왼쪽으로 그 순환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서 다시 그 중위순회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왼쪽으로 다 가서 이제 할 게 없다. 그러면 다시 중간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데이터를 프린트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으로 와가지고 또 중위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한 것이 바로 이 5.1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6을 추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노드에다가는 이렇게 노드에 대한 번호를 할당해줬다고 쳐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네. 14, 15, 16, 17, 18, 19 이렇게 널 노드까지 우리가 번호를 할당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 추적을 해볼게요. 처음에 중위순회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다 왼쪽으로 계속 가라 했죠. 왼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A까지 갔는데 A에서 더 갔더니 널 나오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A를 프린트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갔더니 널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나누기가 또 나오니까 이 나누기를 프린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 B로 갑니다. 그래서 B로 가서 이제 널로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프린트를 하고 널로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별이 왔을 때 별을 프린트하고 이 C로 간 다음에 C에서 왼쪽으로 없어 그 C 돌아와서 프린트하고 그런 다음 오른쪽 널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별 이제 프린트하고 이 D 해가지고 널 D 프린트 널 그리고 플러스 프린트 그린 다음에 E 널 E 프린트, 널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6, 7, 8, 9, 10, 11, 12, 13 여기까지가 앞에 나온 이 부분이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는 뒤에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는 없겠죠? 네. 그래서 재방문했을 때 팝을 한다. 네, 재방문했을 때 팝을 하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회가 완료될 때까지 인 오더는 19번 호출된다. 이 노드 이 탐색하러 가는 그 가지 수만큼 호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프린트했고 나누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플러스 E 그대로 나왔죠? 우리 잘했어요. 자, 이제 전이순회. 전이순회는 먼저 어떻게 한다 했죠? 이제 노드부터 방문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노드 방문하고 왼쪽으로 가서 계속하고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면 오른쪽 이동해서 오른쪽에서 이동해가지고 또 할 수 없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또 출력이 되고요. 코드를 보면 노드 방문하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왼쪽 다 방문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후위 순회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출력이 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V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프린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 중위순에는 우리가 스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림 이 5.17이 그 스택 삽입이랑 삭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작이 없는 거는 푸시를 나타내고요. 프린트가 팝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 중위순의 코드는 어떠냐? 이 탑은 처음에 -1로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스택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있다. 삽입할 노드가 있으면 노드를 푸시를 하고 왼쪽으로 탐색을 합니다. 이게 중위순회니까요. 왼쪽 탐색을 하고 이제 또 왼쪽에 그 노드가 있으면 아하 이게 트리 포인터가 노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리를 노드라는 포인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을 처음에 -1로 초기화를 하고 -1로 초기화를 하고 스택의 포인터 스택을 할당하는데 이 스택은 사실 이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가 있다. 공백이 아니다. 그러면 노드를 스택에 삽입을 해주고 왼쪽 탐색 계속 하다가 결론적으로 다 왼쪽으로 탐색했으면 이 노드를 팝해가지고 노드가 공백이면 끝나는데 아니면 이 데이터를 출력하고 이제 오른쪽 탐색을 하는 그러면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여기 그림 5.16의 그림이랑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 삽입을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A까지 삽입을 해요. 그러다가 왼쪽으로 가는데 널이죠. 그러면 이걸 팝해줍니다. 그리고 팝해주고 이제 여기로 왔는데 이 나누기도 이제 팝해주고 나누기도 이 왼쪽으로 다 갔잖아요. A 널 됐으니까 이 왼쪽으로 널이니까 여기 팝해주고 노드가 공백이 아니니까 A를 프린트해주고 이제 오른쪽으로 갔는데도 널이거든요. 그래서 노드에 널 넣어주는데 노드가 널이어가지고 다시 팝을 해줍니다. 뭘 팝해주냐? 이제 A를 팝했으니까 나누기를 팝해야겠죠. 그래서 팝해서 이 노드에 넣어주고 노드가 공백이 아니니까 이 나누기를 프린트 해주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B가 있죠. 이 B를 이제 푸시를 해줍니다. 푸시를 해주고 B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B를 프린트 해주고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널이니까 이 얘를 나와가지고 B를 팝해주고 이제 B를 프린트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레벨 순서 순에는 Q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5.11을 보면 5.11에 그 번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할당이 됐잖아요. 이 순서대로 그냥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트리의 레벨 순서 순회를 보면 이제 Q를 사용하는 거니까 계속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프론트랑 레어를 0으로 해주고 이제 Q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백이면 그냥 끝나겠죠. 근데 공백이면 PTR에 그냥 공백이면 그냥 리턴해주고 끝납니다. 아니면 이 PTR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delete Q, PTR. 헐, 아니. PTR이 맨 첫 번째 그 프론트에 있는 이거 여기 있는 걸 보면 되거든요. 이 PT 딜릿 맨 처음에 A부터 넣잖아요. A부터 넣는 거를 이제 빼줍니다. 이렇게 빼서 그 딜리트 Q 해가지고 PTR을 넣어줘요. PTR에 그럼 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것을 프린트를 하고 이 A의 left child가 B잖아요. 이 B를 넣어줍니다. Q에. 그리고 오른쪽에 C도 넣어줘요. 이제 B를 빼줍니다. 이제 B를 빼주니까 B를 프린트하고 PTR에 이제 B의 left child를 Q에 넣어주고 오른쪽 애도 Q에 넣어주고 이렇게 D, E가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이진트리의 추가 연산, 이진트리 복사랑 동일성 검사가 있는데 얘는 얘는 재기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템프를 넣어주고 트리 포인터 템프를 할당을 해주고 그 멜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 템포의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오리지널에 있던 것에 그 left child 계속 왼쪽으로 갑니다. 계속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다시 계속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갔다. 그러면 이 템포에 이 left child에 얘를 복사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복사해주고 이렇게 점점 복사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 왼쪽 애가 널이잖아요. 이제 널이니까 얘 널을 복사해주고 얘 오른쪽 애도 널이니까 널을 복사해주고 이 데이터를 복사해주고 이제 다시 호출해준 것이 돌아가가지고 얘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복사해주고 이런 구조네요. 동일성 검사는 equal인데 first랑 second가 같지 않은 거고 first랑 second가 있고 first의 데이터랑 second 데이터가 같다면 이제 왼쪽으로 가가지고 둘 다 왼쪽으로 가가지고 또 동일한지 검사하고 네.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같은지 검사하고 또 이렇게 검사하면 동일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스레드 이진트리. 스레드는 실제 포인터보다 더 많은 널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의 포인터보다 널링크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EN개의 링크가 있다고 합시다. EN개의 링크가 있는데 여기서 루트 빼고는 모두 분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N개의 링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노드 빼고 모두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또 오네요. 그래서 루트 빼고 모두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n-1개의 링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n+1개의 널링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n개의 노드가 있어요. n개의 노드가 있는데 2n개의 링크가 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는 링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드 빼고는 모두 링크가 한 개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향하고 있어야 되니까 n-1개의 링크는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n-1개를 빼주면 n+1개는 널 링크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널 링크를 새로운 유용한 링크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널 링크다. 그러면 여기다 중위선행자로 대치를 해주는 거고, 오른쪽 차일드가 널이라면 여기 중위후속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그 널 링크가 되게 많은 트리인데 여기 스레드 트리로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게 스레드 트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널 링크가 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스레드 포인터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 노드에는 5개 공간이 있어요. 왼쪽 스레드를 가르치는 거, 왼쪽 차일드를 가르치는 거,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 차일드, 그리고 오른쪽 스레드를 가르치는 그런 구조체를 할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H의 왼쪽이랑 G의 오른쪽이 분실 스레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분실 스레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헤드노드라는 걸 또 추가했어요. 이 헤드노드는 이렇게 5.2의 그림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5.2에 나타나 있고요. 5.2처럼 나타나 있고, 이게 헤드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완전한, 그러니까 이 분실 스레드가 이젠 헤드를 가르치게 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한 그림이 5.2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헤드가 가르치고 있고, 이 분실 스레드가 이제 헤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스레드 트리의 중위순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스레드 이진 트리의 중위순회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템프가 트리를 가르치고 있고 중위 후속자를 찾아요. 중위 후속자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 중위 후속자가 그냥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이 공백 노드를 보면, 공백 스레드 이진 트리의 헤드 노드를 보면 이 오른쪽 애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위 후속자를 찾았더니 나 자신이다. 그러면 브레이크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위 후속자를 프린트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석 함수는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함수이길래 중위 후속자를 찾을 수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위 후속자를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템프라는 포인터를 할당을 해주고요. 트리의 right child를 템프라고 합니다. 트리의 right child를 템프라고 해줘요. 그래서 템프라고 해주고, 템프의 left thread가 없다. 이 if부터 봐야겠죠? 트리의 right thread가 없다. 그러니까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 이제 왼쪽 자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 그 오른쪽 자식을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 오른쪽 자식을 반환을 하고, 오른쪽 자식이 없다. 그러면 왼쪽 자식이 있나 보는 거예요. 왼쪽 자식이 있다. 왼쪽 자식이 있으면 또
반환을 한다. 왼쪽 자식. 잘 됐었는데? 이 트리의 오른쪽 스레드가 거짓이면 여기가 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트리에 오른쪽 스레드가 없다는 것은 오른쪽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자식이 있니? 얘는 왼쪽 자식이 있니? 이거인 거예요. 오른쪽 자식이 있고 왼쪽 자식이 있으면 이제 왼쪽 탐색을 시작하는 거죠. 왼쪽으로 탐색을 시작하고 결국적으로 우리가 중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위 후속자를 찾으면 이 중위 후속자를 반환한다.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듬어서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이진트리에 노드를 삽입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 S 다음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 S의 다음에 R을 포인트 해주고 얘의 그 중위 후속자가 이제 얘를 R을 가리키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이 R이 그 S가 원래 가르치고 있던 애를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삽입하는 코드는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 right child가 그 부모의 right child였던 애를 이 아래 right child가 가르치게 하고 부모의 right thread였던 것을 얘가 right thread가 가르치게 아래 right thread가 가르치게 하고 이 부모를 얘가 left child 이렇게 가르치게 하고 아래 left thread가 true다. 그쵸? 여기 오른쪽에 넣으니까 얘 왼쪽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thread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right child는 right child에 이 child r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right thread는 그러면 child라는 r이 있으니까 firs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right thread가 없고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위 후속자를 찾아가지고 이걸 템포라고 해줍니다. 여기 템포예요. 얘가 템포예요. 그리고 템포의 left child를 r을 가리키게 함으로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히프 여기서는 우선순위 큐를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순위 큐는 우리가 보통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를 가장 먼저 삭제를 했었어요.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는 히프 트리를 만듭니다. 먼저 최대 히프 트리는 그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부모보다 작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 트리여야 되는 그런 트리를 우리는 최대 히프 트리다 라고 합니다. 최대 히프, 최소 히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어요. 최대 히프에 삽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히프가 꽉 차 있다. 그러면 히프 꽉 찼어 하고 끝내줍니다. 그러다가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N 죄송합니다. 힙이 꽉 차 있다. 하고 끝내줍니다. 그러다가 N에 이제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래 갖고 있던 그 히프 수에다가 하나 증가해서 그걸 i로 해줍니다. 그래서 i가 1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모보다 최대 히프가 되니까
내가 삽입될 곳에 부모가 나보다 작은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게 넣어지면 최대 if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 있는 애를 밑으로 내려주고 나는 나는 부모의 인덱스를 가짐으로써 위에도 그렇게 탐색을 하거든요. 그리고